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상담 전화, 주상전화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영의정 아나운서 김세영, 아나운서 권재윤입니다. 네, 오늘 시장이 정말 무섭게 밀렸습니다. 심리적인 지지선이었던 코스피는 2,500포인트, 그리고 코스닥은 800포인트가 결국 무너지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하락 종목 개수가 2천여 개가 넘었고요. 역대 가장 안 좋은 1월을 보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그만큼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긴급 진단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지금 바로 저희한테 연락 주셔야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문자번호,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까지 열려 있는데요. 전화번호는 02-2000-4919번이고요. 문자번호 샵 2034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고민되시는 종목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여러분들의 계좌 포트폴리오 또 전체적으로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문자 메시지 그리고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세 분의 전문가분들이 아주 냉철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가 시장 진단 도와드리고 또 종목 상담도 도와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수요일의 주상전화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시장의 이슈를 자세하게 파헤쳐보는 하루장터 시간입니다. 오늘 또 시장이 급락한 만큼 이슈들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알아볼 첫 번째 이슈는 바로 이겁니다. 네, 코스닥 지수가 쭉쭉 내려오더니 800선이 무너졌습니다. 3달 만에 800포인트가 무너진 거고요. 올해만 시총 15조 원이 증발했다고 합니다. 걱정이 크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이 세 분과 함께하도록 할 텐데요.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오늘은 예병군 대표, 이상웅 이사, 그리고 정재훈 대표 오셨습니다. 세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럼 세 분께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일단 예병군 대표님, 오늘 예. 정말 코스닥이 많이 밀려서 걱정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시장 급락의 이유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해마다 늘 이제 1월 말부터 시작해서 2월, 3월까지가 코스닥이 크게 좋지는 않았어요. 이제 이유는 곧 감사보고서 시즌이 정기 감사보고서죠. 감사보고서 시즌이 도래한 데다가 올해는 어닝 서프라이즈 쪽보다는 어닝 쇼크 쪽이 더 많을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예비감사가 이미 시작됐죠. 회계감사인들이 예비감사를 하고 있는데 그 예비감사에서도 딱히 좋은 얘기가 들려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리스크가 있는 종목군들이 대거 빠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일단은 감사 보고서 나오고 난 이후에 다시 이제 투자를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감사 보고서 이후로 투자를 돌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관련주들이 코스닥에 있는 또 종목들이 많이 빠지는 편이고, 왜냐하면 코스피의 감사 기준, 그 회계 감사 기준과 코스닥의 회계 감사 기준이 달라요. 그리고 이제 상장 폐지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의견 거절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그 부분도 코스닥이 굉장히 엄격한 편이죠. 코스피는 사실상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엄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래소에 있다는 것과 코스닥 쪽에 있는 것이 있는 차이가 이제 바로 그런 점인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은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훨씬 많이 빠진 거고, 이 방송에서조차 저희가 몇 번이나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제 곧 감사 보고서가 도래하는 시기 즉 간보 시즌이라고 불리는 시기가 오기 때문에 가능하면 중소형주에 특히 펀드멘탈에 이상이 있거나 뭐 이런 회사, 모멘텀하고는 좀 상관이 없어요. 펀드멘탈에 이상이 있는 쪽의 회사들은 손을 가급적 1월부터는 안 되는 게 좋다라고 몇 번을 여기서 얘기를 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이런 사태가 왜 일어났지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TV를 우리 특히 이 주상전화 방송을 제대로 시청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럼 미워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이 방송을 자꾸 유심히 보세요. 그러다 보면 저희가 아무래도 경험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1월 말부터 2월, 3월까지는 코스닥 시장이 크게 좋지는 않습니다. 특히 펀드멘탈이 이상이 있는 쪽. 그러니까 실적이 안 나온다거나, 그다음에 지금까지 실적이 안 나와서, 기업은 결국은 뭐 이익이 나야 영위가 되는 거잖아요. 실적이 안 나와서 이제
그 재무제표상 이상이 있다거나 그다음에 몇 년간 적자가 지속되거나 이러면 결국 이 감사보고서를 지나려면 한 번에 내홍을 겪어야 돼요. 뭐 예를 들면 감자 우리가 흔히 자본 잠식이 돼 있는 경우에 감자도 진행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걸 내용 그러니까 뭐 유상증자를 할 수도 있고 그 자금을 채워 넣기 위해서요.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을 수 있죠.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상담했던 종목 중에 NK맥스 이슈를 아마 우리 앵커님이 들고 나왔었는데 저희가 정확하게 얘기 드렸죠. 이게 아마 모르긴 몰라도 대주주 물량이 반대 매매가 나왔을 것이다라는 예측을 해드렸는데 정확하게 지금 그 기사가 나왔어요. 대주주 반대 매매로 인해서 진짜 대주주가 몇만 주 남지도 않은 상황이 돼버렸고 오늘까지도 하한가를 가는 이런 이제 엄청난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왜? 실적이 안 좋다 보면 이제 감사보고서상 이상이 있다라고 의심이 들 수밖에 없고 그 의심이 또 의심을 낳을 거고 그러다 보면 매도가 매도를 부르듯이 투매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하시다 보면 요 구간을 좀 현명하게 또 잘 지나가시다 보면 3월이 끝나고 나면 항상 3월 말에 감보 시즌이 지나고 나면 코스닥이 또 확 반등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때쯤부터는 이제 이상 없는 기업들 그리고 다시 또 대규모 투자가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을 미리 이제 3월까지 이제 좀 모아간다. 떨어져 주면 이건 분명히 이상이 없는 회사다. 이런 회사들은 또 오히려 이런 게 기회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모아간다.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하루하루를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3월 달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3월 달에 어떠한 결과에서 이 회사는 잘못될 게 없어라고 보이는 회사가 혹여나 우려에 의해서 빠진 거라면 그건 기회라는 얘기죠. 그때부터는 그런 회사는 기회가 될 수 있으니 저가에 모아가겠다라는 전략을 세우신다면 이건 3월 감사보고서 이상 없다는 게 나오는 동시에 급등이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잘 참고해서 매매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는 게 가장 현명한 전략이라고 보여집니다. 연초에는 아무래도 감사보고서 같은 이슈들 때문에 코스닥이 조금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섹터는 어떨지 한번 전망 들어보도록 할게요. 새해 들어서 상승세를 이어오던 AI 반도체 테마주가 일제히 오늘 급락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구글이랑 AMD가 부진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그 영향이 간 것 같은데 과연 기세가 좋았던 AI 반도체주 반등해 줄 수 있을지 세 분의 팻말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반도체 살아날 수 있을까요?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올 긍정입니다. 모아갈 때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 FOMC가 마무리되고 나면은 시장이 좀 반등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시점이네요. 이렇게 세 분과 함께 이슈 살펴봤고요. 다음 코너로 시간외 특징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간외에서 어떤 종목들이 올라왔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정규장은 마감했지만 시간의 거래 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간의 특징주 5가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주로 장 마감하고 실적 발표가 나온 기업 위주로 특징주가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일단 모아 데이터 오늘 2% 넘게 하락했는데 시간외에서는 상한가 터치를 했었고요. 또 오늘 부진한 시장에서 제주은행 상한가를 기록했고 또 푸른저축은행도 23%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죠. 장 마감하고는 하나금융지주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자사주 소각 계획까지도 밝혔습니다. 은행주들에 대한 전망 잠시 후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일본 당국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기업 결합을 승인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었죠. 이제 미국이 마지막 관문인데요. 시간외에서 상승률 상위 종목에 아시아나도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다음으로 화장품주들도 올라와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어닝 쇼크를 발표하면서 오늘 13% 급락세 보여줬는데 시간외 거래에서는 그래도 상승으로 돌아선 모습이고요. 또 LG생활건강도 장 마감하고 실적을 발표하면서 특징주로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은행주부터 하나하나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예병군 대표님께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동안 저퍼주 그리고 배당과 실적 매력으로 그나마 1월에 선방해준 기업들이 은행주들인 것 같습니다. 뭐 벚꽃 배당을 기대하면서 지금이라도 이 은행주들 접근해 봐도 될지 하나금융지주의 실적 오늘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 어떻게 보면 금융주의 실적이 좋을 거라는 건 누구나 예측 가능한 영역 속에 있었어요, 사실. 앵커님 최근에 은행 가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저 요번에 금리를 굉장히 잘해줘가지고 작년에 한번 높은 금리로 예금을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직접, 그러니까 은행을 직접 가셨어요? 네. 아, 비대면으로 안 하고? 근데 비대면도 요즘 잘 돼 있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바로 이런 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은행 안 가본 지가 꽤 된 것 같아요. 뭐 사실 대출 낼 일도 없었고. 그러니까 이제 뭐 은행을 안 가게 된 거죠. 안 가게 된 건데, 이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렸을 때 예금을 하러 가거나 통장을 개설하러 갈 때 반드시 은행이라는 플레이스, 그 장소를 이용했어야만 합니다. 근데 지금은 다 비대면이에요. 그만큼 고정비라는 지출, 이 지출이 확 줄어들어요. 인건비 역시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지출은 줄어드는데 이익은 늘어난 구조예요. 왜? 금리가 올라갔죠. 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금융주에게는 사실은 금융주에 막대한 이득이 생기는 거예요. 기준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우리가 대출금리는 훨씬 높고, 그죠? 예금금리는 사실상 이 대출금리에 비해 갖고는 또 턱없이 떨어져요. 이 금리가 올라가면 이 예대금리, 그러니까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 이 예대금리의 차이가 굉장히 갭이 많이 벌어지게 돼 있습니다. 최근에 이러한 사태가 벌어진 데다가 사실 지출은 줄어들었다. 금융주가 안 좋을 수가 있나요? 거기다가 브로커리지 영업은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돈 필요한 거 많잖아요. 사실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아주 고금리의 PF 대출 이런 것도 지금 금리 인상되면서 PF 대출 때문에 그 금리를 감당하지 못해서 결국은 지금 뭐 워크아웃 신청한 기업들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한번 봐보세요. 결국은 이게 금융주들은 좋을 수밖에 없는, 지금이 어떻게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코스닥 쪽이 좀 안 좋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안전한 종목 위주로 이제 넘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하나금융지주나 뭐 KB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회사들이 감사보고서상 이상이 있을 게 있나요? 거기다 실적은 뻔히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의 실적이 나올 것은 예상돼 있는 바고. 그러니까 지금 당연히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죠. 이런 현상은 그럼 언제까지 나타날 수 있느냐? 3월 중순까지일 거예요. 왜냐? 3월 중순까지 여전히 시장의 불안적 잠재적 요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불확실성이라고 얘기하는 감사보고서 이슈가 아마 코스닥 시장을 계속 괴롭힐 겁니다. 그러니까 이 3월 중순까지는 결국은 금융주에 이런 안전한 곳에 투자하겠다라고 몰리는 자금이 계속 많을 수밖에 없다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도 금융주에 관심 갖는 것은 결코 나쁠 게 아닙니다. 이건 배당을 노리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배당은 지금 뭐 금융주들이 12월 결산법인으로 많이 바꾸기도 했지만 6월 결산법인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 뭐 금융주로 따졌을 때는 굳이 배당을 노리기 그리고 금융주들이 최근에 중간 배당도 많이 했죠. 그리고 그런 관점보다는 워낙 지금 실적이 좋으니까 주주 환원 정책으로 지금 하나금융지주처럼 소각하겠다.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하겠다. 이런 쪽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주가의 희석된 가치들이 이런 게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희석 가치가. 여러 가지 이런 측면을 보면 금융주는 언제까지 3월 중순까지는 좀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도 좋다. 근데 3월 중순부터 또 투자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되죠.
그때부터는 또 코스닥 쪽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펀더멘탈이 안전한 쪽, 이쪽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금융주가 최근에 많이 올랐지만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다라고 딱 못을 받고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은행주들 3월 중순까지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시간의 특징주 5가지 알아봤고요. 여러분들 종목 고민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얼른 주상전화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